쓰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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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NH 멤버스로 쓰고 담고 쓰고 담고 쓰고 담고 쓰고 담고 쓰고 모든 농협에서 쓰담 금융에서 유통까지 농협의 모든 포인트를 쓰고 담고 도시에서 농촌까지 생활을 쓰담 생활이 포인트다. NH 멤버스. 다운받고 같이 쓰담. 자기야, 우리 이유식 재료 사야 된다. 알았어. 어디가? 슈퍼. 거길 왜 가? 진이야. 네. 롯데 슈퍼에서 소고기 담아줘. 구매력이 있는 유기농 소고기를 담았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내가 담아놨지. 진이야,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슈퍼 당일 배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농촌진흥청이 큰 허점을 드러냈다는 소식 저희 뉴스 24가 몇 차례에 걸쳐 단독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 24가 농진청 미세먼지 연구 과제와 예산을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 연구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미세먼지로 인한 농민과 농업에 대한 피해보다는 미세먼지 발생원과 저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인데요. 농진청이 미세먼지 연구에 뒤늦게 착수한 데다 연구 초점도 잘못 잡은 게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김인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올해부터 뒤늦게 농업부문 미세먼지 연구에 뛰어들었지만 농민과 농업 피해에 대한 연구 비중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진청이 현재 미세먼지와 관련해 연구하고 있는 과제는 총 10가지. 이 가운데 농작물 생산 피해, 농작업자 영향, 농작물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 미세먼지로 인한 농민과 농업 영향평가 과제는 3개에 불과합니다. 가장 많은 연구 과제는 농업농촌의 미세먼지 발생원과 발생량, 기작을 연구하는 발생 실태 조사로 모두 5개 과제입니다. 이들 과제는 논벼와 밭작물, 시설작물 재배 과정에서 또 가축 사육 과정에서 그리고 농기계가 작동할 때나 농업시설을 난방할 때 미세먼지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살펴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축산물 생산과 가축분뇨 퇴비화 과정에서의 미세먼지 저감 기술을 연구하는 저감 기술 개발이 2개 과제를 차지합니다. 미세먼지 연구 10개 과제 가운데 7개 과제가 발생 실태 조사와 저감 기술 연구에 치중돼 있는 겁니다. 농진청 역시 사실상 농업을 미세먼지 발생원의 주범 가운데 하나로 보고 농업에서의 미세먼지 발생량과 원인 물질 연구에 집중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농진청의 미세먼지 연구 예산을 살펴보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NBS 취재 결과 농진청이 미세먼지 관련 연구에 들이는 예산은 3년간 모두 129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농업 분야의 미세먼지 발생원을 연구하는 발생 실태 조사 예산이 45억 원, 미세먼지 저감 기술 방법을 연구하는 저감 기술 개발 예산이 42억 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70% 가까이 되는 겁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농작물 생산 피해와 농작업자 영향조사 등은 예산이 3년간 12억 원에 불과하고 여기에 미세먼지가 농산물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과제가 포함돼야 42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0%를 겨우 넘습니다. 발생원으로서의 농업 활동에 관한 연구가 아마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 미세먼지가 많은 그런 환경에서 농업 활동을 해야 되는 농업인의 그 안전에 관한 거 이게 상당히 좀 시급한 것 같고 우리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또 좀 찾아내고 또 그 해결 방안은 뭔지 이거를 좀 제시를 했으면 좋겠고. 최근 잇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서 농촌 현장에서는 야외 농작업에 노출된 고령 농가와 시설 농가의 농작물 생육 피해, 축산 농가의 가축 호흡기 질환 피해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농진청의 연구 과제와 예산 배정에 농업계의 파문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이렇게 농촌진흥청이 미세먼지가 농민 농업에 미치는 피해 연구에 소홀한 사이 지금도 농민들은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 날
최다혜 기자가 농촌 현장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저는 지금 경기 김포시 고촌읍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고촌읍의 미세먼지 상태는 매우 나쁨 단계입니다. 현재 농가들의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김포에서 잎채소와 부추 등을 재배하는 백예순 씨는 요즘 걸음을 옮길 때 목이 답답합니다.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나쁨 또는 매우 나쁨 수준일 땐 야외에 나와 일하는 게 찜찜하지만 그렇다고 농사일을 하루도 쉴 수 없다 보니 오늘도 작업에 나섭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코도 목도 너무 답답해서 너무 힘들어요. 마스크도 꼭 써야 되고 좀 미세먼지 마스크를 쓰다 보면 더 답답하고 숨도 차고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고령의 농가들이 야외 작업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마스크로 가려보지만 작업에 방해가 돼 금방 벗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야외에서 작업하는 고령의 농민들만 미세먼지의 피해를 입는 건 아닙니다. 시설 재배 농가들은 미세먼지로 인해 생산량과 소득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3,300제곱미터 규모의 시설 하우스에서 딸기를 재배하는 배현주 씨. 딸기는 생육할 때 햇빛을 받는 양이 중요해서 하우스 안으로 햇빛이 충분히 들어오지 않으면 딸기의 색깔과 당도가 떨어져 가격을 좋게 받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햇빛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햇빛이 차단이 되면 생육이 저조해집니다. 그러면은 딸기 과실 생산에도 좀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되죠. 딸기 화방 교체 시기가 길어지는 것도 미세먼지의 탓으로 의심된다는 게 농가의 설명. 생산량이 줄어 소득까지 낮아지는 건 물론이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소비자들의 체험 활동도 취소되기 일쑤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해서 생육이 저하돼서 화방 교체 시기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참 바빠야 될 시기에 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예약을 하셨다가 전화가 옵니다. 미세먼지 많이 꼈다고 못 나가겠다고. 그래서 취소가 되는 경우도 많고요. 고심 끝에 농가가 광투과율이 좋은 기능성 필름으로 교체해봤지만 오늘처럼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기능성 필름도 속수무책입니다. 미세먼지 피해는 축산 농가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북 음성에서 30년 가까이 한우를 키우고 있는 박수용 씨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 소도 호흡기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사람도 안 좋은데 소라고 좋겠어요. 소들도 그 호흡기 계통으로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기침들도 많이 하죠. 송아지 같은 경우는 민감하니까 큰 소들은 좀 덜한데 송아지 같은 경우는 그 기관지 쪽에 저기 하고 눈에 아니면 콧물이 많이 흘러요. 그리고 기침을 하고. 미세먼지의 습격, 농촌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제 정부는 농민과 농업의 미세먼지 피해 대책을 세우는 일에 시급히 나서야 할 때입니다. MBS 뉴스 최다혜입니다. 국민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한돈 산업은 오히려 위기라고 합니다. 외국산 돼지고기가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돈 산업이 어느 정도 위기를 겪고 있는지, 생산자 단체는 어떤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지 윤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국내 양동 농가는 그 과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소비량 증가분의 대부분을 외국산이 차지하고 있어서입니다. 2014년 21.8kg이었던 국민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지난해 27.2kg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한돈 생산량은 약 10%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외국산 수입량은 7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더불어 2014년 75%대였던 돼지고기 자급률도 지난해 66.5%까지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돼지고기 수입량 증가 원인을 소비 트렌드 변화로 분석합니다. 가정 간편식 시장이 커지면서 원료로 사용되는 외국산 돼지고기의 사용 물량도 증가했다는 겁니다. 또한 국내산에 대한 충성도는 떨어지는 반면 유명 외국산 돼지고기를 찾는 소비자층은 새롭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수입육 수요가 늘어난 부분은 일단 이베리코 같은 어떤 고급육 시장 쪽에서 한 축이 좀 늘어났고, 또 가정 간편식 수요가 늘어나면서 원료육 구매 수요가 그동안 계속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고 있어요. 돼지고기 자급률은 올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지난 1월에 전년 동월 대비 18%가량 많은 47,593톤의 돼지고기가 수입됐기 때문입니다.
한돈업계의 위기가 심각해지자 대한한돈협회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돼지고기 수입 업체들을 상대로 수입 물량을 조절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한돈협회는 정부의 종자 브랜드 인증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베리코, 실키포크 등 특정 품종을 내세운 외국산 돼지고기가 국내 고급육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는데 현행 돼지고기 등급 판정 제도로는 품종 마케팅을 하기 어려워서입니다. 국내에서도 버크셔케이나 듀록, YBD 등의 특화 품종 돼지가 생산되고 있지만 현행 등급제는 전체 돼지의 획일적인 기준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통상적인 LID 기준으로 등급이 매겨져 있다 보니까 이베리코 같은 특수성이 있는 돼지, 예를 들어서 YBD나 이런 다른 품종이 나왔을 때 거기에 맞는 등급 판정 체계가 아니라서 그 돼지들은 오히려 등급을 낮게 받아서 이제 제 가격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화 품종에 맞는 그 등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입육 공습의 위기를 겪고 있는 한돈업계. 지속적인 자급률 하락으로 생산 기반까지 잠식당하지 않으려면 발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요즘 마트나 시장에서 냉이와 달래, 돈나물 같은 봄나물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봄나물의 출하가 날로 늘어나고 있지만 소비는 영 시원찮다고 합니다. 지난해보다 떨어진 봄나물 가격 탓에 생산 농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마트, 어느덧 찾아온 봄을 맞이하듯 매장에는 다양한 봄나물들이 소비자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봄나물 코너를 찾는 소비자들의 발걸음은 뜸하기만 합니다. 도매시장에도 제철을 맞아 다양한 봄나물들이 속속 출하되고 있지만 봄나물의 가락시장 경락값은 지난해에 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최근 한 달 냉이의 평균 경락값은 4kg 상품 한 상자당 35,622원입니다. 지난해 이맘때보다 경락값이 1,000원가량 떨어진 겁니다. 참나물과 돈나물의 경락값도 지난해보다 대폭 떨어졌습니다. 참나물의 최근 한 달 평균 경락값은 4kg 상품 한 상자당 7,765원으로 지난해 이맘때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돈나물 역시 최근 한 달 4kg 상품 한 상자당 경락값이 5,668원으로 지난해 이맘때보다 2,000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비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목합니다. 시장 반입량은 예년과 비슷하지만 소비량이 예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농가들은 한창 봄나물을 팔아야 할 지금 시장 가격이 낮아 걱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2월에서 2월 달까지는 달리금이 좋았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겨울에도 달리금이 작년 대비 한 30%, 40% 하락했어요. 유통 관계자들은 따뜻한 날씨로 봄나물 생산량은 더욱 늘 예정이기에 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봄나물 가격 약세가 앞으로 계속된다는 겁니다. 올겨울에는 혹한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3월 중순경부터는 좀 이 냉이라든가 달래라든가 이런 봄나물류들이 좀 많이 생산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시세도 하락할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3월 이후 초중고등학교가 개학을 하고 단체 급식이 다시 시작된다면 봄나물 소비가 늘어나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하기에 봄나물 가격이 예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레드향과 천혜향 그리고 황금향 같은 만감류 과일 드시고 계시죠? 그런데 이 세 가지 과일의 명칭은 제주 지역에서 정식으로 특허 등록한 상표입니다. 그럼에도 제주 이외의 지역에서 이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오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천혜향과 레드향, 황금향은 한라봉과 더불어 겨울철 대표 만감류로 손꼽힙니다. 그런데 한라봉과 달리 이 세 가지 과일의 명칭은 제주감귤연합회가 특허 등록을 마친 상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레드향, 천혜향, 황금향은 제주감귤연합회에서 출원한 고유 상표가 되겠습니다. 지금 육지부에서 이러한 상표를 가지고 감귤을 출하를 하고 있는데 제주감귤연합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유 상표임을 아셔가지고 유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나라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란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는데 일단 상표권자가 한번 등록을 하면 그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상표에 대한 권리가 10년간 유지되고 이후 갱신도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천혜향과 레드향, 황금향이란 이름은 제주감귤연합회만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품종인 줄 알아서 다른 시에서 나오는 거나 그냥 사면 될 줄 알았는데 이 상표면은 다른 시에서 하는 거는 좀 그렇네요. 실제로 레드향은 간평, 천혜향은 세토카, 황금향은 베니 마돈나라는 품종명으로 불려하지만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일부 소비자들은 물론 판매자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사실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망감류에도 천혜향과 레드향, 황금향이라고 표기가 돼서 유통되는 일이 많습니다. 유통 판매자가 고의로 그랬는진 알 수는 없지만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제주 망감류의 명칭을 붙여야 판매가 더 잘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육지부에서 들어오는 망감류도 천혜향을 비롯해서 레드향, 한라봉 전부 다 거의 다가 지금 현재 제주도에 등록된 상표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국 다른 지역에서 그런 상표로 들어와도 어떤 품종으로 각인되다 보니까 경매사들도 그거에 대해서 크게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지금 커서. 이에 농협 측은 대형마트와 공영 도매시장을 비롯한 판매 유통처에 상표면 출원 사항을 공지하는 등 천혜향과 레드향, 황금향에 대한 상표권을 적극 보호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주산 망감류에만 사용할 수 있는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망감류 유통 판매자들이 이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MBS 뉴스 오주석입니다. 특별한 날에만 주고받던 꽃이 잡지나 신문처럼 정기적으로 집이나 회사로 배달된다면 어떨까요? 국내 최초 꽃 정기구독 서비스로 화훼 시장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박춘화 대표를 이현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사무실. 전국으로 배송될 정기구독용 꽃다발을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장소로 저렴하고 신선한 꽃을 배달해주기 때문에 요즘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데요. 바로 이분이 국내 최초로 꽃 정기구독 서비스를 도입한 박춘화 대표입니다. 일상에서 꽃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이 꽃집에 가시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철에 맞는 꽃을 정기적으로 보내드리는 서비스가 정기구독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시즌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한 달에 3만 명 정도가 꽃을 받아보고 계세요. 10,000원에서 3만 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한 달에 2번씩 신선하고 예쁜 제철꽃을 받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데요. 단돈 500만 원으로 시작한 그의 꽃 정기 배송 사업은 현재 월 매출 5억 원을 달성.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유럽이나 일본을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꽃을 즐기더라고요. 집에 가는 길에 사기도 하고 뭐 책상마다 테이블마다 두긴 하는데 한국은 왜 이렇게 꽃을 즐기는 분들이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우리나라의 꽃 1인당 소비액이 1년에 13,000원밖에 안 돼요. 근데 일본은 11만 원 정도 되고요. 프랑스는 뭐 12, 3만 원 되니까 한 10배 차이가 나죠. 꽃을 즐기는 것이 일상인 유럽이나 일본과는 달리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꽃을 사는 건 사치이고 경조사 같은 특별한 날에만 주고받는 인식이 강하다는데요. 좀 안타까운 거는 우리나라는 꽃을 선물로 생각을 하지 즐기는 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은 것 같거든요. 지금은 점심 먹고 대부분 커피 마시는 게 일상인 것처럼 다른 나라는 꽃을 그렇게 즐기는 게 꽤나 일상적인 문화더라고요. 박춘화 대표는 이렇게 열악한 국내 화훼 시장에 용감하게 뛰어들었습니다. 꽃이 사치품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꽃이 일상에서 즐기는 소비자분들이 적은 건 사실인지라 저희 같은 정기구독 서비스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분들이 꽃을 일상적으로 보실 것 같아요. 사치제가 아니라. 그러면은 화훼업계에 계신 많은 분들도 이제는 화장품을 저희가 뭐 구매를 하듯이 판매를 하듯이 그렇게 꽃을 좀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죠. 꽃은 특별한 날에만 사는 게 아니라 신문을 보듯 잡지를 보듯
많은 사람들이 꽃을 익숙하고 편한 존재로 인식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데요. 꽃을 정기 구독한다는 그의 놀라운 발상은 경기 침체와 결혼식 축소 여파로 위축되고 있는 국내 화훼 시장을 다시 꽃 피우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NBS 뉴스 이연경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한 식품 수입업체가 판매한 중국산 마늘종에서 기준치 이상의 잔류 농약이 검출됐습니다. 포도나 오이, 양파에 주로 사용하는 살균제 프로사이미돈 성분이 2.64mg/kg 검출된 겁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할지방청을 통해서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전량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더불어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번 또는 민원상담전화 11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육성한 신품종 당근 탐라홍의 시장성 평가회가 최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열렸습니다. 가락시장 유통인을 비롯한 참여자들은 탐라홍의 색과 모양, 크기 등이 모두 기존 품종에 비해 우수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까지 제주 당근 가운데 85%가량은 수입 종자인 드림7이 차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탐라홍이 수입 종자 의존도를 낮춰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제주도 농기원은 내년까지 실증 시험을 거친 후 2021년부터 탐라홍 종자 보급에 나설 계획입니다. 충북 옥천군이 전국 최초의 묘목 산업 특구이자 최대 공급지로서 우량 묘목의 생산 기반을 본격적으로 갖춰나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군은 2021년까지 260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해 산림바이오 비즈니스 센터와 노지 온실 재배장 등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2년까지 24억 원을 들여 무병 묘목 처리 시설과 공동 육묘장 등을 설치해 신품종 묘목 개발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묘목 농가에 지원하는 보조금 예산도 지난해보다 6천만 원 늘어난 2억 4,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최근 과수 묘목 시장이 점차 커짐에 따라 이를 향토 산업으로 육성해 농가 소득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전북 김제시가 새만금 유역의 축사 철거 사업을 진행합니다. 시는 올해 4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철거하고 싶어도 비용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아 대신 철거해줄 예정입니다. 이로써 김제시는 새만금 유역의 빈 축사를 철거해 가축 사육두수의 증가를 줄이고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휴폐업 축사 철거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